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고 무시하는 단호함, 혹은 자신의 신체를 탐구하는 유아의 손을 때려 멈추게 하는 단호함. 현대 사회는 이를 절제력 있는 부모의 올바른 훈육이라 부르며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빌헬름 라이히의 관점에서 이 상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라이히는 이러한 훈육법들이 아이의 생명 에너지를 조직적으로 짓밟는 생물학적 학대라고 고발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생적으로 안에서 밖을 향해 뻗어나가려 합니다.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에너지. 라이히는 이 긍정적인 발산을 오르곤이라 정의했습니다. 부모와 사화의 지속적인 억압에 직면한 아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근육과 감정을 굳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생물학적 방어막, 외갑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갑옷이 두꺼워질수록 아이는 고립됩니다. 외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에너지는 내부에 갇혀 곪기 시작하고 결국 건강한 생동감 대신 파괴적인 분노나 깊은 우울로 그 성질이 변질됩니다. 어른들이 칭찬하는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의 침묵 속에는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갑옷 안에 가둬버린 한 생명의 처절한 신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체적 방어막인 외갑은 탄생의 그 찰나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와 강한 불빛, 그리고 기계적인 의료진의 손길에 노출된 갓 태어난 생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생후 3주 된 영아의 울음이 방치될 때 발생하는 현상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마치 허공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감각적 혼란인 추락불안을 경험하며 극심한 공포에 빠집니다. 이 공포를 견디기 위해 아기는 복부와 횡격막 근육을 뻣뻣하리 굳히고 호흡을 얕게 바꿉니다. 이렇게 초기에 새겨진 신체적 경직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안장애의 육체적 뿌리가 됩니다. 3살에서 6살 사이, 이른바 제1차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명력을 발산하는 지극히 건강한 생물학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 행동을 부도덕하거나 비위생적이라며 수치심을 줍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기쁨을 죄악으로 인식하게 된 아이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본능을 스스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이의 골반과 하반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신체적 쾌락을 스스로 거부하게 된 인간은 성인이 되어서도 창의성과 생동감을 잃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절이라 믿으며 아이에게 강요해온 수많은 금기들은 한 인간이 타인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물리적으로 거세해온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생명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도덕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10대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범죄시하고 억압하는 데 집중합니다. 건강하게 해소될 길을 잃은 10대의 에너지는 내부에서 부패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생명력은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음란물 탐닉이나 파괴적인 공격성이라는 뒤틀린 형태로 분술됩니다. 사회가 우려하는 청소년 비행은 성적 자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을 억압하고 통제했기에 발생하는 기형적인 반작용이며 억눌린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갑옷을 입고 자라난 개인들이 모여 라이히가 경고한 정서적 역병의 토양을 만듭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막힌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본능적으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도덕이나 관습을 핑계 삼아 타인의 삶에 개입하고 자신들과 똑같이 불행한 상태로 만들려 했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들의 공격성은 억눌린 신체와 뒤틀린 감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의식적 적개심에서 비롯됩니다. 유아기부터 시작된 사소한 억압은 한 인간의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된 개인들이 모여 집단적인 증오를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사회적 통력은 결국 어린 시절 짓밟힌 생명 에너지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괴물로 자라난 결과물입니다. 억압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는 훈련사가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아이의 생물학적 욕구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 생명력을 지켜주는 조력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공포나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강제로 울음을 그치게 하여 긴장을 몸속에 가두는 대신 오르곤적 응급처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깊고 편안하게 숨 내뱉을 때 응어리진 에너지는 비로소 밖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려던 마음의 갑옷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식사나 수면의 시간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의 리듬을 신뢰할 때 아이는 억압에 의한 가짜 규칙이 아닌 내면의 생명 에너지가 이끄는 자율적인 윤리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선결 조건은 부모 자신의 회복입니다. 양육자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억눌린 분노를 직시하고 스스로 입은 갑옷을 벗어던질 때 아이 또한 부드러운 상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교육은 아이를 훌륭한 시스템에 우겨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타고난 생명 에너지가 어떤 방해물도 없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 그 방해하지 않음이야말로